앞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 나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앞서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대 악보다 더 나쁜 행위라 이렇게 규정했던 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일은 오후 1시경 대낮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네. 이 시내버스 운전기사가요, 또 강동구에서 동대문구까지 40분 동안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눈이 좀 반쯤 풀려 있었고 네. 또 승객의 눈치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운전기사가 한 정거장에 도착을 하는데 네. 거기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나는 아니겠지 네. 했는데 경찰이 버스에 올라타더니 음주 측정을 했는데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3%. 세상에.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이고, 네. 김복준 의원님. 예. 혈중 알코올 농도 0.063% 면허 정지 수준.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 확실한데 네. 근데 버스 운전기사란 말이에요. 그 네. 대낮이에요. 무슨 가게 앞에서 차를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운전하는 게 적발됐을까요? 일단 아마 그날이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 본인의 입장에서는 눈이 풀린 걸 감추기 위해서 혹은 눈이 뻘겋게 된 걸 감추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낀 것 자체도 이상하기도 할 뿐더러 네. 아마 옆에 가니까 승객의 입장에서 술 냄새가 좀 심하게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승객이 네. 예, 그 신고를 하게 되니까 경찰이 그 내리기 직전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올라가서 측정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예. 아니 그러면 홍순빈 아나운서. 네. 대체 이 버스 운전기사가 대낮에 이 버스를 몰았잖아요. 밤에 몬 것도 아니고요. 네. 아침에 몬 것도 아니고. 그런데 술 냄새가 승객한테 날 때까지 술을 마셨다. 대체 이 운전자는 버스 운전자는 대체 몇 시까지 언제까지 술을 마신 거예요, 대체? 경찰 조사 결과 이 버스 운전기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버스 운전기사는 10시경, 전날 밤 10시경에 퇴근을 해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네. 한 병쯤 마시고 정오에 이제 그러니까 자정에 귀가를 해서 정오에 그 다음날 정오에 다시 출근을 했다는 겁니다. 잠깐만 짚어볼게요. 전날 밤 10시쯤에 퇴근을 해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자정집에 집에 들어갔으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많아야 2시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왜냐면 기과 시간까지 뭐 합친다 쳐요. 그러면 1시간, 최대한 1시간 반 정도 술을 먹었다. 얼마나 술을 먹은 거예요? 술을 그냥 한 병 마셨다고 합니다. 소주 한 병. 그렇습니다. 자, 1시간 반 정도의 소주 한 병을 마셨다. 김복준 의원님, 네. 32년간 현장 경찰 생활 하셨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거예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겠지만 1시간 반 정도, 많아야 1시간 반 정도 소주 한 병을 먹었다 100번 양보해서 믿었다 쳐요. 0.063이 다음날 낮 12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원래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일반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65kg 기준으로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거의 12시간을 주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예, 그리고 잠자고 나왔는데도 0.063이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땐 적어도 이분이 소주 2병 반 이상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 드신 거는 물론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네. 2병 반 이상은 드신 거죠. 근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5대 악보다 더 나쁜 게 음주운전이다. 근데 대낮에 버스 승객, 많은 버스 승객 타는, 물론 그때는 이제 다행히 10명 정도밖에 타고 있지 않은 승객이 적었지만, 만약에요, 이 버스가 한참을 더 달려서 사고로 났어 봐요. 어떻게 됐을 뻔해요.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본인의 위험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왜 위험하냐면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승용차가 아니고 이렇게 버스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 특히 이제 그 버스 승객들의 생명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네. 심지어는 이런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기사 본 것 같은데 이제 그 비행기 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음주 직전에 단속이 된 경우도 네. 있고 네. 뭐 기차나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특히 네. 음주운전 같은 게 굉장히 위험하니까 네. 차제에 네. 좀 그런 사람들이 그 운전이나 아니면 조정을 하기 전에는 음주 단속을 좀 필수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해당 버스 기사는 아마 이 정류장에서 갑자기 경찰이 올라타가지고 음주 측정기를 들이대니까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속으로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이 운전기사가요, 이제 변명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제가 이렇게 술이 이렇게까지 깨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어제 2시간 정도밖에, 2시간 동안 간략하게 이제 술을 마신 건데, 네. 그 술이 이렇게까지 깨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본인이 음주를 했던 건, 전날 밤에 음주를 했던 건 인정을 한 셈이에요. 그런데 12시간 전에 소주 한 병을 먹고, 물론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전제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전에 소주 한 병 먹고 음주 측정을 했더니 다음날 난 12시간 넘어서 음주 측정했는데 12시간 지나서 0.063% 면허 정지 수준 나올 수 있을까? 누리꾼들이 이런 반응 내놓고 있습니다. 야, 전날 밤 10시에 소주를 한 병 마셨는데 0.063%라 음주 측정기가 돌아버렸나 보다. 네. 술 다 마시고 12시간 지났는데 저 수치라고 못 믿겠다 이거죠? 사고 났으면 어쩌려. 이게 정말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 있는데. 근데요, 김성수 평론가님,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문제점이 또 하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인철 변호사가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하게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실제로 서울시에서 이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예요? 예, 그래서 네. 다들 왜냐면 준 공연제잖아요, 버스가. 아하. 서울시에서 돈을 준단 말이에요. 네네. 돈을 주는 만큼 너희들이 이건 지켜라. 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기사들은 반드시 그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측정기가 다 있어요. 아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회사에도 음주 측정을 하고 그걸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빠져 있더라는 거죠. 또 왜 빠졌느냐 네. 봤더니 실질적으로 너무 자율적으로 하고 감시원들이 좀 이렇게 게을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버스 기사들이 자기가 하고 그냥 임의로 적는 경우들도 있더라.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도 네. 정말 제대로 음주 측정이 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네. 그렇게 안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갖다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네. 승객분들 지금 이번에 신고하신 승객분 잘하신 겁니다. 왜요? 내 생명은 물론 다른 제3자의 억울한 생명까지 다 해칠 수 있는 아하.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운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내가 타고 있는 버스 그 기사분을 신고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번에 그 신고하신 분 진짜 잘했고요. 네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타시는 우리 승객분들이 네. 그 만약에 버스 기사한테서 음주 그 어떤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해야지 이게 감시가 되고 통제가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권장 사항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 신고했는데 버스 기사가 음주가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럼 혹시 내가 상관없어요. 무고죄가 아니냐 걱정이 되실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범행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주가 의심돼서 신고했는데 음주가 아니었다. 원래 좀 얼굴이 빨간 사람이었다. 네. 그래도 뭐 신고한 사람 처벌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버스 차고지마다 운행 전에 음주를 측정하는 기기가 있는데도 이걸 안 했다.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번 사건 관련해서 경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기사가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 간내 오기 전에 강동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제가 저희 간내 오기 전에 광진에서부터 계속 시작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동대문 간내 들어와가지고 저 신답초등학교 정류장 쪽에서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음주 측정을 했고요. 그때 음주 측정을 하니까 0.063% 혈중 알코올 농도 나와가지고 단속이 됐습니다. 그 면허 정지시켰고요. 서울시에 그 부분들을 통보를 했습니다. 아니 김성수 평론가님 이런 버스 업체들을 관리하는 서울시도 입이 10개로도 할 말이 없을 건데 서울시 입장 나왔을까요? 예, 지금 서울시도 입장을 냈네요. 네. 좀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아하. 보니까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운수 사업자가 기사의 음주를 관리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각 회사마다 음주를 상태를 갖다 관리하기 위해서 측정기까지 놓고 그거를 갖다 제대로 지도를 하고 있고 네. 거기서 만약에 음주에 관련돼 있는 측정 기록이 빠져 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서비스 점수에 감점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분명하게 처분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요. 그 전에도 심심찮게 제가 전해드렸어요. 올해 2월인가도요. 모 광역시에서 버스 운전기 만취상 그때는 0.1% 넘었어요.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운전해가지고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많은 분들, 승객분들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꼭 이렇게 인명피해가 나야만 그때 가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할 겁니까?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만약에요. 정말 그때 승객분들 10분 타고 계셨는데 이분들은 이 뉴스를 나중에 접하고 나서 세상에 큰일 날 뻔했다 하실 거예요. 만약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음주운전에 그쳤으니까 이제 벌금형으로 나왔지. 만약에 사고까지 났으면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본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기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구속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터널 앞에서 졸음운전해가지고 사고 난 경우에 그렇죠. 구속 수사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들, 뭐 택시 운전기사들 굉장히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이제 힘드시겠죠. 그리고 이제 빡빡한 업무 스케줄 때문에 이제 피곤하셔가지고 이제 술 한잔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이제 퇴근 후에, 네. 퇴근에 이제 일찍 하시고 반드시 운전 전에는 아무리 피곤하셔도 절대로 술 드시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이 또 하나 있다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새벽 3시 50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하, 네. 1톤 화물차를 몰던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네. 대리운전을 맡겨야 하겠다 해서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깁니다. 여기까지 잘했네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네네. 그런데 이 대리기사가요. 이 차량을 남의 집, 남의 가게 문 앞에 주차를 하는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이 차주가 뭔가 좀 미안한 마음에 제 주차를 다른 곳에 다시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데요. 그러겠죠. 이 대리 운전기사가 그거를 거절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아하. 그런데 이 운전자요, 이 네. 화물차 주인이 다음날 가게 주인이나 손님들에게 혹시나 피해를 주진 않을까 아하. 우려를 해서 직접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핸들을 잡고 그렇죠. 엑셀을 딱 거의 뭐 한 번 정도 밟았던 것 같습니다. 네. 30cm 정도 운행, 잠시 차를 움직인 건데 아하. 여기서 음주운전이 걸린 거죠. 아이고. 30cm입니다. 여러분, 네. 30m도 아니고 30km도 아니고 30cm 이건 측정하기도 정말 눈으로 측정하기도 바퀴가 한 바퀴 구르는 것도 아닐 텐데, 네, 30cm를 운전했다. 근데 이것도요, 김복준 의원이 네. 어떻게 적발하게 됐어요, 이걸? 이분이 아마 이 경찰관이 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이 타자마자 적발을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닐까요?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 네. 재주차를 요구했어요. 이거 대리운전을 시켰는데 대리운전 기사분이 남의 집 가게 앞에 세우니까 네. 옆에 탔던 저 손님이 아이고 여기 좀 안 됩니다. 좀 더 빼주십시오. 요구했는데도 대리운전 기사가 그거를 거절하고 내려서 그냥 가버렸다? 하하. 그러면 우리가 좀 유추되는 게 없습니까? 뭔가 그거 안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조금 더 빼주는 거. 그거는 대리기사가 뭔가 감정이 상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면 다분히 대리기사에 의한 신고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수 근데 있네요. 대다수가 제가 일선에 있을 때 근무하면서 보니까요. 네네. 진짜 저 목적지까지 대리운전 불러가지고 잘 가요. 아하. 갔는데 그 앞에서 약간 더 움직이다가 적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분들 대다수가 억울하죠. 아. 거기까지 진짜 다 대리운전해서 갔는데 네. 그 조금 움직이다 걸려가지고. 아하. 근데 이제 그 경우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뭐 이 경우가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다수가 제가 취급한 사건을 보니까. 가는 과정에 대리운전 기사분들한테 굉장히 술 취해갖고 인격적으로 모멸적인 언사 아하. 함부로 대하니까 화들이 나가지고요. 네. 적정한 데까지 딱 가면 대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자기 목적지에서 조금 불편하니까 약간 움직이는 거를 네. 신고해버리는 경우 아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 경우도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번 경우가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상황을 추정해 볼 때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화물차예요, 해당 차가. 그러니까 화물차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남의 가게 앞에 있으니까 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음날 눈 떠보면 또 음주도 하셨기 때문에 늦잠도 주무셔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차 좀 이동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귀찮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아예 차제에 아예 처음부터 이걸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자 이런 심산이었는데 보세요. 30cm면요. 화물차 바퀴가 한 바퀴도 돌기 전일 거예요. 한 반 바퀴로 돌았을까요? 그런 30cm를 움직였는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경찰에 딱 걸렸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나왔어요? 혈중 알코올은 또 0.122%. 아, 많이 드셨네요. 영업 취소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네. 이렇게 운전을 시도를 한 뭐 거죠. 이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2% 나왔으니까 뭐 면허가 운전이 아니다라고 잡아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인철 변호사님 이 운전자가 그냥 뭐 이 불구속 입건되거나 그런 상황만 된 게 아니라 법정까지 갔다는 말인데 맞아요? 법정까지 갔죠. 이제 아하. 음주운전이니까 법정까지 갔는데 이 운전기사와 이제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긴급 피난이다. 이걸 주장했던 것입니다. 긴급 피난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해자를 침해하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잖아요. 아, 네. 긴급 피난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맥주 한 잔을 마셨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가족이 막 생명이 위급해요. 네. 근데 이제 대리를 안 그러고 119 부를 시간이 없다. 바로 옆이 병원이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운전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긴급한 행위로 봐서 이제 긴급 피난은 무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재판부는 네. 이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자, 이 사람이 다시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있었고 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새벽이었기 때문에 가게가 영업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굳이 아침에 옮겼어도 되는 건데 그 즉시 옮긴 것은 네.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서 아하. 유죄, 벌금형 200만 원 선고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요, 물론 이 화물차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그 딱 적발력에 대한 속사정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음주 상태에서 그렇죠. 운전대를 잡았다는 자체는 분명히 나쁜 행위, 처벌받아야 될 행위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남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